혹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 느낌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순환이 요즘 잘 안 되나? 요즘 많이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질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구로병원 교수 이혜림입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을 중심으로 손발 저림과 신경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신경계 질환으로 신체의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신체의 말단인 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은 모두 말초신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초신경은 운동, 감각, 또 자율신경 같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위치에 따라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손발 저림인데요. 손발 저림은 감각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저림, 따끔거림, 마비감이 느껴지는 감각 둔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림과 감각이 떨어지는 등 감각 이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손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마르고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걷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림을 넘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는 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타는 듯한 감각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인 다른 통증들처럼 주로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 이상이 한 부위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다른 부위로 확대될 수도 있고 신경 손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혈관과 말초신경은 몸에서 지나는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림이나 통증 같은 주된 증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팔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할 때는 말초신경병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현재 알려진 것만도 1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의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고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신경병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둘째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항암제에 의해 말초신경의 손상을 받아 말초신경병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 많게는 87%가 이런 합병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의 악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별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로 신장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고 신체 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성 신장 질환이 발생하면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인 요독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신경에 영향을 미쳐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코올이나 비타민 B12의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항생제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말초신경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이 의심될 경우 진단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경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지정된 부위의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고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는 속도와 강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신경의 이상은 손목에 전기 자극을 주고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경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 손상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근육에 작은 바늘을 삽입해 근육 활동을 기록하고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육에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말초신경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중 당 수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원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이 부족하여 말초신경병이 생겼다면 비타민 보충제나 주사를 통해 결핍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말초신경병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신경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로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신경이 보내는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억제하여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손상된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근육이 더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으로 근육이 마르고 힘이 빠진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되지 않고 당뇨나 만성 음주가 원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원인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말초신경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결과적으로 신경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경과 근육을 강화하면 말초신경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손발 저림은 말초신경병 외에도 뇌졸중이나 중추신경질환 등 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신경과에 내원하셔서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초신경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관리와 영양 섭취, 금주 등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말초신경병 예방하시고 건강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